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5월 26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L2 러닝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변인과 사회문화적인 변인에 대해서 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화자의 intention, 의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랭귀지 러너로서 파악하는지 그 pragmatics의 그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홈워크를 해서 내었던 그 Social Cultural Factors의 그 빈칸 채우기 있죠? 그 정답을 좀 소개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은 네, declarative knowledge입니다. 즉, declarative knowledge라는 것은 knowledge about facts, ideas, stories embedded in cultural contexts 라고 했죠. 네, 두 번째의 정답은 procedural knowledge입니다. 즉, strategy에 관한 how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existing knowledge 또는 schemata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그 배경 지식을 일컬어서 existing knowledge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잘 썼는데 또 3분의 1 정도는 어떤 답을 썼냐면 그 social cultural, linguistic 그리고 cognitive 이렇게 쓴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내준 이 홈워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피규어를 생각해 보면 linguistic knowledge가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social cultural knowledge와 cognitive, metacognitive knowledge가 있어야 그 언어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내준 퀴즈인데 이 퀴즈의 내용은 그중 cognitive와 metacognitive 에 관한 거였죠. cognitive, metacognitive knowledge에는 이 지금 본 화면의 세 가지의 knowledge를 갖춰야 우리가 인지, 초인지 이런 언어 지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social cultural이나 linguistic 또는 cognitive 그 상위 개념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 pragmatics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pragmatics는 활용론이라 하는데 이 활용론에서 주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the study of intended speaker meaning입니다. 즉, 그 의도된 화자의 의미, 즉 화자의 의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가, 그 speaker's intention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그 utterance를 통해서 인정되는 그대로 드러나는 의미도 있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invisible meaning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세일 문구가 많이 붙여져 있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baby and toddler sale 이런 문구를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문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베이비와 터들러가 세일한다 이렇게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죠. 그 대신 이 문구에 실어져 있는 invisible meaning 보여지지 않는 그 의미, 즉 베이비와 터들러의 어떤 용품들 그런 아이템들을 세일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invisible meaning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세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A와 B의 그 대화가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뭐 어떤 이제 방을 구하러 어떤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방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B가 그 이제 렌트를 해주려는 사람이라면 A와 B의 대화 I have a 14-year-old son. Well, that's alright. I also have a dog. Oh, I'm sorry. 이런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 14살 아들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강아지가 있는 것은 미안하다. 이거는 보여지는 의미로는 그 이 사람의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또는 방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 파악에 있어서 비저블한 보여지는 문구만으로는 그런 의미에 도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집이나 방을 얻기에 실패했다. 즉 인비저블 미닝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보았듯이 베이비 앤 터들러 세일과 이때의 세일의 내용과 또 이 I also have a dog 했을 때 I'm sorry가 refusal, 거절이라는 그 보여지지 않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제대로 잘 파악하는가. 그 이해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pragmati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스피커의 인텐션 또는 인비저블 미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기제는 컨텍스트예요. 어떤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통해서 화자의 그 진정한 인텐션을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컨텍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즉 언어적인 문맥, 또 물리적인 문맥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언어적인 문맥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영어의 단어 bank가 linguistic context에 어떠한 그 언어 문맥에 따라 쓰였느냐에 따라서 기관으로서의 뱅크와 아니면 그 자연적인 그 지형을 이루는 강둑이라는 뱅크의 또 다른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언어적인 문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대화를 할 때는 피지컬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인텐션을 파악해냅니다. 그렇죠? 즉 피지컬 컨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간과 장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 또 그 장소와 같은 이 물리적인 문맥을 고려해서 화자의 인텐션을 파악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프래그매틱스에서는 이와 같이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잘 영민하게 아주 잘 파악하는 그 과정,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모두 같은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즉 인비저블 미닝을 파악해내는가. 즉 우리의 그 커먼 센스에는 shared knowledge, 즉 shared context,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어떤 문맥이 있어서 그 문맥을 통해서 이제 화자의 인텐션을 파악하게 된다라는 큰 전제를 이 프래그매틱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invisible meaning, intention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볼 수 있는 이 슬라이드의 deixis, reference, 이러한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deixis라는 것은 한국어 한자어지만 직시사라고 합니다. 직시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deixis는 크게 다시 person deixis, place and time deixis로 나누어요. 자, person deixis는 예를 들어서 인칭에 관련된 그런 직시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me, you, him, them과 같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명사, 대명사가 무엇을 직시하는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컨텍스트가 있어야 그 me가 어떤 me,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또 deixis에는 place, 이 공간과 관련된 직시적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here, there. 자, 이런 표현들도 아까 그 physical context, 이 place가 어떤 place에 있느냐에 따라 here도 직시하는 게 서로 달라지고 there도 직시하는 그 공간이 달라집니다. 또 문맥적으로도 linguistic context, 이 linguistic context에 따라서도 here, there는 이 문맥상으로 또 달라지죠. deixis에는 또 다른 time, 이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관련된 표현도 예를 들어 today, tomorrow가 있다면 그 today는 상대적인, 그죠? physical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today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죠.
와 같이 이런 direct expression들, 지금 말했듯이 person, place, time에 관련된 direct expression들도 역시 우리는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그 각각이 지시하는 진정한 미닝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reference. reference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컨텍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reference라는 거, reference 관계를 알아낸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하냐면요. speaker or writer. 지금은 이제 대화라는 이 conversation 상황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written context로 가면 이제 writing 된 그 안에서 독자와 이제 저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하여튼 speaker or writer. 화자가 됐던 아니면 저자가 됐던 이 프로덕션을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uses language, 언어를 사용해서 청자 또는 독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해내도록 어떤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떠한 어떠한 이런 컨텍스트를 이제 주게 되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리스너나 리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Where is the fresh salad sitting? He is sitting by the door. 자, 이러한 컨버세이션을 들었다 또는 written 텍스트에서 읽었다 라고 했을 때 전혀 컨텍스트가 없이 이 문장을 보았다면 여기서 he라는 이 he가 쓰인 이 he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he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람에 해당할 만한 선행적인 요소가 없죠. 따라서 파악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 문맥을 예를 들어 컨버세이션에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들끼리 하는 얘기다 라는 이런 컨텍스트가 주어졌다면 여기서 말하는 he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he는 바로 그 프레시 샐러드를 시킨 사람이다 와 같이 he가 가리키는 리퍼하는 요소로 그 선행사인 the fresh salad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the fresh salad는 fresh salad를 오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reference 관계를 파악할 때도 우리는 linguistic context나 아니면 어떤 그 physical context, 이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진정한 레퍼런스가 어디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영어에서는 아나포라를 써서 그 문장 속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리키거나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아나포라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he와 같은 인칭 대명사가 그 아나포라 인칭 대명사가 아나포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he라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 문장 속에서는 the bus 밖에 없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 the bus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the bus driver, 버스 운전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알죠. 자, 이런 anaphoric expression, he가 가리키는 것은 the bus driver라는 그 invisible meaning까지 커넥션 시키는 것은 이제 역시 컨텍스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presupposition은 전제라는 것인데, 즉 what a speaker assumes is true or is known by the hearer. 자, 참인 것으로 가정하는 게 전제입니다. 자, your brother is waiting outside for you. Why did you arrive late?
자, 이 문장을 듣거나 읽으면 우리가 참인 것으로 가정하는 전제는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You have a brother. 그렇죠? brother가 있기 때문에 your brother is waiting outside for you.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commonly 갖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인비저블 미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컨텍스트가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영어의 그 개념들을 잠깐 소개했어요. 크게는 이 레퍼런스 관계를 파악하려면 무엇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지칭의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shared knowledge, 공유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즉 컨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진정한 의미,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아나포 같은 것들, 인칭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아까 direct expression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우리가 전제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에는 어떠한 그 내용들이 commonly 숨겨져 있는지를 예로 들었습니다.